작전명 여우사냥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 일본군인, 경찰, 민간인의 조선인까지 포함된 무리들은 경복궁을 향해 진격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죽이며 왕비를 찾아다녔고 결국 명성황후는 살해되었다. 그 후 나타난 조선인은 죽은 왕비의 얼굴이 명성황후임을 일본에게 확인시켜준다. 조선훈련대 제2대 대장 우범선. 그는 왕비의 시체를 불태우라 명령한다. 숲처럼 무성하던 민씨 족속, 수백 명의 시녀, 신하라며 그녀를 국모라고 부르던 2천만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한숨에 목숨이 끊어질 때 오직 한 사람, 나 우범선만이 그것을 보았네. 당시 왕비 민씨가 장악하고 있던 조선의 무능함에 우범선은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대대장의 신분이었지만 양반 출신의 병사들에게 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며 일본과 같은 근대화를 바라고 있었다. 결국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 을미사변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우범선은 그렇게 친일파가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체포령이 내려지자 일본으로 도망갔고 조선의 아내와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사카이 나카와 혼인하게 된다. 그곳에서 1898년 4월 8일 우장춘이 탄생한다. 우범선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우장춘의 호적을 한국으로 올렸는데 이때부터 우장춘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경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우장춘이 6살이 되던 해 아버지 우범선은 조선에서 온 자객 고영근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이때 우장춘 어머니 뱃속에는 남동생이 있었다. 혼자서 이 형제를 키우다 보니 형편이 어려웠다. 결국 우장춘은 약 2년간 고아원에 맡겨지게 된다. 이때 고아원에서 감자를 질리도록 먹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감자를 안 먹었다고 한다. 우장춘은 학교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수학을 매우 잘했다고 한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정 형편이 또 어려워졌었는데 일본에 있던 우범선의 지인들은 수소문하여 도와줬고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조선인 대상으로 관비 유학생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한국 국적이었던 우장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총독부가 지정하는 학교와 전공 선택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우장춘은 도쿄 제국대학 농학실과로 진학한다. 재학 중이던 어느 날 조선 도지사가 조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강연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지켜보던 와세다 대학 유학생 김철수는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매국노라며 항의한다. 우장춘은 이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이 김철수는 후에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와 여운형과 같은 1세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이 사건 이후로 우장춘은 김철수와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조선의 민족의식을 우장춘에게 많이 심어주었다. 너의 부친 우범선이 매국한 것을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배운 바를 봉사해야 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 성을 갈아서는 안 된다. 이후 우장춘은 공식적인 모든 문서에 한국의 성, 우를 사용한다. 우장춘은 대학 졸업 후 공기업인 일본 농림서흥 소속 농사시험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일본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스나가 나가하루. 아버지의 이름 우범선, 어머니의 이름 사카이 나카. 그는 어떻게 스나가 나가하루가 되었을까? 이때도 우범선의 지인이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시기에 우장춘은 일본 여성 와타나베 고하루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식민국가였던 조선인에 대한 반감이 심한 시기였고 고하루의 집안에서도 역시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하루는 가족을 의절하고 우장춘과 결혼한다. 이때 우범선 지인이었던 스나가 하지메의 양녀로 고하루가 들어가게 되고 집에 우장춘이 대릴사위로 들어가 일본인 성구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인의 성, 우는 잊지 않았다. 일본의 성인 스나가만 끝까지 고집했다면 일본인의 혜택을 누리며 편하게 생활했겠지만 한국 이름도 계속 같이 유지하며 불이익을 감수했다.
우장춘은 38세가 되던 해 종의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은 전 세계 유전학계를 발칵 뒤집는다. 종의합성에서는 서로 다른 두 종은 교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을 탄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전까지는 다른 종끼리 교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하지만 우장춘이 제시한 삼각형, 우우스 트라이앵글. 이는 과학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어일으켰다. 서로 다른 종의 결합. 그것은 더 우수한 품종의 탄생. 이는 생태계의 모든 종에는 각자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다. 당시 일본 및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윈의 적자생존설 등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종의합성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뒤엎은 발견이자 큰 업적이었다. 종의합성 논문에도 한국인의 성을 사용. 논문에 조선인 성을 썼다고 하여 조선 국민들이 우장춘의 존재를 처음 알았고, 이는 조선과의 첫 연결점이 되었다. 우장춘은 한국인 성을 쓰는 제일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논문을 썼음에도 만년 하위직에 머물렀다. 그리고 육종 연구 분야 중 비인기 분야인 꽃 부문만 담당했다. 결국 오랫동안 기회를 얻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한다. 그 후 교토의 민간회사인 다키이 종묘회사로 이직하게 된다. 그곳에서 초대 연구 농장장을 역임한다. 우장춘의 능력을 알아본 다키이에서는 넓은 사택과 다양한 특별 대우를 제공해 주었고, 이때 우장춘은 한국인 직원을 다수 채용하기도 하였다. 다키이 종묘회사 잡지 편집기사로 김종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김종은 단번에 우장춘 논문의 위대함을 깨달았고, 1937년 처음으로 한국신문에 우장춘의 학위 논문을 소개. 이후 우장춘은 기회를 얻어 자신의 논문을 한국신문에 연재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우장춘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이는 우장춘이 한국과 다시 한번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여담으로 우장춘은 한국에 있는 이복 누나, 우명이를 자주 만나러 갔는데, 후에 우명이의 조카를 김종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들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종료. 일본의 항복.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식민지 해방. 미국은 일본이 물러나자 한국의 일본인 소유 재산을 압류 중이었다. 그때 우장춘이 다니던 다키이 종묘회사에서는 한국에 있던 회사 소유의 땅을 지키기 위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우장춘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우장춘은 이를 거절했고 얼마 뒤 퇴사한다. 해방 이후 식량난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은 해결법으로 우장춘 박사를 떠올리게 된다. 이때 경상남도 농무부장으로 있던 김종이 우장춘 박사를 적극 추천, 환국 추진 운동을 주도한다. 일부는 매국노의 아들이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김종은 꾸준히 설득하여 동의를 받게 된다. 한편 우장춘은 일본의 아내와 어머니, 거기에 이남사녀라는 대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 열악했고 매국노의 아들인 우장춘에게 가족들은 위험하다며 한국행을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우장춘은 홀로 한국행을 결정한다. 환국 결정 소식을 들은 환국추진위원회에서는 부산에 있는 금정산 기슭에 시험농장 부지를 마련했고, 우장춘 박사의 환급 준비금으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진행하여 그 금액이 100만엔가량 모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상급 공무원 월급이 2만엔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 돈은 우장춘의 부양가족 생계비였지만 우장춘은 각종 종자와 육종 관련 서적, 실험용 기구 등을 구매하여 한국에 온다. 일본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나라 일본을 위해 일본인 못지않게 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나라의 뼈를 묻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 시작 2개월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대부분의 부유층들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우장춘 또한 일본에 갈 수 있었지만 한국에 남아 연구를 이어갔다. 같이 연구하는 연구소 직원들의 징병을 연기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직접 요청하러 다니기도 했다. 이때 이복 누나 우명희의 아들도 면제 요청을 부탁했으나 이는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다. 연구소 직원들을 확보한 우장춘은 본격적으로 연구에 몰두한다. 우장춘은 식량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중앙원예의 기술원 원장을 맡아 전국의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분석하고 연구했다. 당시 농촌의 큰 문제는 재래 종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작물은 수입 종자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 화학 비료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난감한 과제였다. 우장춘은 우선 우량 품종 개발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의 배추는 엄청 작고 부실했다. 하지만 이 배추에 양배추를 배양하여 오늘날의 배추를 만들어냈다. 또한 밀감을 기후에 맞게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재배하기 시작. 현재 풍부한 제주 밀감 재배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 감자는 병충해에 취약한 감자였다. 바이러스 없는 씨감자를 만들기 위해 날씨가 적합한 강원도에서 개량하여 오늘날의 건강한 감자도 만들어냈다. 이외에도 무, 고추 등 한국인이 많이 먹는 기본적인 농산물도 개량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량한 품종에 대해 거부 반응이 심했다. 육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우장춘은 농민들을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하여 씨 없는 수박을 잘라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장춘 하면 씨 없는 수박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의 지인인 기하라 히토시 박사가 최초로 생산한 것이었다. 당시 우장춘의 별명은 고무신 할아버지였다. 항상 고무신을 신고 연구소 전체를 활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연구 중일 때는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갔다. 또한 농림부 장관직도 거절하면서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우장춘의 출국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당시 전범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장춘이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다. 제자들은 우장춘이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이때 처음 봤다고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위해 봉사해온 나에 대한 대우란 말인가? 결국 우장춘은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전국적으로 어머니의 조의금을 보내주었고 우장춘은 조의금조차 연구소에 투자한다. 또한 연구소 근처에 우물 공사를 하여 연구소와 지역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연구소는 없지만 이 우물은 잘 보존되어지고 있다. 후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우장춘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였고 이때 한국 정부는 우장춘에게 문화포장을 수여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장춘에게 농림부 장관은 직접 우장춘 가슴에 포장을 달아주었다. 우장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 우장춘의 아버지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매국노는 맞지만 우장춘의 업적은 우장춘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어찌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교육을 받고 한국인과 일본인 경계의 삶을 이겨내며 결국은 그의 지식을 한국을 위해 사용했던 우장춘 박사는 대한민국의 위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구해낸 영웅이었다. 우장춘의 넷째 사위는 일본 대기업 교세라의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다. 교세라는 세라믹 부품 제조업체로 시작. 추후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제조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통신 분야도 진출하여 KDDI를 설립. 현재 KDDI의 브랜드 AU는 일본 내에서 2위의 통신 기업이 되었다. 2010년
일본의 대형 항공사 JAL은 망해가고 있었다. 무려 2조 3천억엔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채를 기록 중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나모리에게 경영을 부탁한다. 그리고 이나모리는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다. 또한 2년 8개월 만에 도쿄 증시에 재상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써 경영의 신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그의 경영 방침의 핵심은 아메바 경영이었다.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메바 경영은 10명 남짓의 리더를 중심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멤버 전원이 노력, 사원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경영 방식이었다. 이나모리는 결혼하기 전 딱 한 번 우장춘을 만난 적이 있었다. 우장춘은 그를 만나 대화한 후 그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나모리는 수원에 있는 우장춘의 묘를 꾸준히 방문했다. 우장춘의 아버지는 매국노였으나 우장춘은 한국을 구해냈고 우장춘의 사위는 일본을 구해냈다. 그들은 위대한 위인임에 틀림없고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